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 속 시원하게 그리고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0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뉴스를 보면 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또 금리를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3%대를 찍었습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세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고민이 많아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지금 아파트 시장도 이제 조정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내년까지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앞으로도 계속 국제 경기도 같이 전망을 해보고 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상황을 좀 추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셔가지고 이럴 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또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상세하게 고민을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투자와 관련해서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0번이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고민 본격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네, 저는 노원구 상계 5동에 네. 한신 1차 아파트 보유 중인데요. 네, 향후 전망이랑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상계 한신 1차 지금 여기에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 몇 년 네. 정도 보유하셨을까요? 5년이요. 5년이요. 네. 네, 지금쯤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면 상승 여력이 있는 건지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아니에요. 예. 아파트 이제 그러면 이제 취득하시고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거주를 시작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잘 안 들려가지고. 아파트를 네, 5년 정도 됐어요. 네. 아파트 사고 나서 바로 그냥 이제 거주할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예. 한신 1차 아파트 지금 여기 뭐 재건축 이쪽 일대가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재건축 관련해서 예비 얘기 나오고 있죠? 네, 예비안전 진단 1차까지 통과했어요. 1차 통과했고요. 네. 예안 1차 통과했고. 네. 자, 그런데 이제 5년 동안 이제 거주를 하셨다고 했어요. 네. 5년 거주.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향후 전망. 네. 향후 전망과 두 번째로는 이제 매도 시기. 네. 두 가지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가 지금 다른 노원구보다 예. 집값이 많이 상승을 안 하는 아파트예요. 예. 근데 지금 노찬이 재건축이 또 진행이 서서히 되더라도 될 것 같아서 예. 혹시 여기를 매도하고 다른 곳을 사서 거기 전세를 주고 저희가 근무지가 노원구라서 그냥 예. 여기서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근무지는 노원구라서 네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는 쉽지가 않으시다. 뭐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에 있으면서 다른 경기도 쪽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죠? 네네. 자, 집값이 상승을 이제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지고 적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비교하신 아파트들은 뭐 상계 주공인가요? 그렇죠. 예, 비교하신 아파트가 있을 건데 어쨌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뭐 바로 옆에 보람 아파트도 있고 그죠? 네네. 이런 아파트들에 비해서 이제 집값이 별로 안 올랐다. 근데 최근에는 좀, 예, 최근에. 시청자님 있잖아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시청자님 그 사셨을 때 5년 전에 비해 가지고 네. 많이 올랐어요. 아, 그때는 올랐죠. 네. 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시청자님 사셨을 때 뭐 어디 이쪽 일대에 어느 아파트를 사셨더라도 다 올랐을 텐데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르면 단시간에 많이 오르면 그죠? 아무래도 내려가는 것도 좀 단시간에 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상계동 일대는 아시겠지만 이제 80년대에 우리가 여기가 이제 택지 개발을 해서 이제 싹 다 신축 아파트들로 지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 비슷하게 다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오래된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그 아파트를 유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콘크리트가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안에 있는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이 슬어 버리고 이렇게 안 좋은 주거 환경이 다 안 좋아져 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재건축은 진행이 돼요. 네. 진행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신 1차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작단 말이에요. 네. 세대수가 한 400여 세대 정도 되죠. 근데 주변에 1, 2, 3차가 다 예비 안전 진단이 통과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같이 통합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통합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400세대가 아니고 다 합치면 한 1000세대가 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대지 지분을 많이 봐야 되는데 네. 대지 지분이 그렇게 썩 좋은 아파트들은 아니에요. 근데 1차는 200이 안 되는데요. 200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평균적인 대지 지분 있잖아요. 네. 평균적인 대지 지분을 보면 제가 알기로 이 상계동 일대는 대부분이 다 한 11평에서 12평 사이로 돼 있어요. 지분이. 그러니까 평균적인 대지 지분. 내가 땅이 있으면 거기 위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거잖아요. 네. 그게 뭐 5층짜리 저층이 아니고 다 10층짜리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용적률이 그만큼 올라가 있으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많이 작은 평형대가 많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좀 적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뭐 송파구나 이쪽에만 하더라도 아파트들이 중층 아파트들이다 하더라도 뭐 거의 뭐 거기는 이제 세대수는 비슷하지만 그에 비해 가지고 평수가 평형대가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뭐 18평 이렇게 좀 넓게 나오거든요. 그런 쪽도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가 먼저 진행이 되기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 사업성이 막 나와줘야지 아무래도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진행을 하려 그러겠죠. 네. 내가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진행을 해가지고 뭐 해본들 많이 안 남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말은 다 집어치우고요. 일단은 상계동 일대가 전체가 재개발 대상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계동에 만약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지금 뉴스가 뭐 상계동이 뭐 몇 억씩 떨어졌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네.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 내 아파트가 나을지 아니면 주변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가 더 나을지 이제 이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아니, 이사 갈 거면 아예 다른 구로 갈 거예요. 아예 다른 구로 가실 거라고요? 시내 쪽으로 가야죠, 자꾸. 네네. 자, 만약 그런 거는 있잖아요. 시청자님. 우리가 이제 노원구에 있잖아요. 네. 노원구에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예. 이 노원구에 있으면 이 안쪽으로 서울 중심부 쪽으로 들어오는 건 오케이예요. 네. 그런데 주변에 굳이 뭐 강북구나 성북구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쌤이에요, 쌤. 네, 그래서 저는 성동구 쪽으로 네. 성동구 중에도 그나마 송정동 쪽이 아직 조금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성동구 쪽으로 가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네. 문제가 뭐냐면 성동구 쪽으로 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성동구에 있는 향후에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 있잖아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네. 이런 기대가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네. 그냥 뭐 나홀라라든지 아니면 작은 단지에 재건축이 될 수 없는 아파트들 있죠. 네. 예, 그런 아파트들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는 물론 지역적 가치가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재건축이 제일 커요.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오르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재건축에 기대가 없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오르는 형식일 뿐이고 재건축이 있으면 향후에 재건축이 된다는 이 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탁 뛰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굳이 지금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내가 이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네. 내가 자금을 더 보태가지고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되 자금을 더 보태서 더 좋은 아파트로 재건축 대상이 될 만한 아파트로 가신다면 오케이. 그거 외에는 이동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향후에 또 다른 계획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하셔서 꼼꼼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16번님이 보내주셨네요. 전농우성 2년 이상 거주 중입니다. 직장 인근인 광교 오피스텔로 이주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농우성 아파트에서 광교 쪽으로 또 출퇴근하기가 워낙에 좀 어렵다 보니까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광교 쪽에 오피스텔로 옮겨가는 건 괜찮을까요? 네, 문자 사연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우성 아파트에 이제 거주 중이시라고 그러셨고요. 광교에 있는 오피스텔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직장 때문에 이제 옮기는 거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관심이 거의 없으신 분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우리 서울의 동대문구에 있는 전농우성 아파트 아시는 분들은 다 좀 아실 겁니다. 동대문구에 이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대상이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전농우성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위해서 뭔가 움직임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움직임이 있다. 근데 굳이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 다시 광교로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꾸로 가시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광교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 광교에 뭐 아파트 중에서 뭐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 그냥 좀 살고 싶다라고 해서 뭐 거주지 바로 옆이고 이래서 내가 뭐 집값 많이 오르는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좀 옮겨서 주변 환경도 좋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뭐 그것까지 제가 굳이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아파트가 아니고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오피스텔로 말씀하셨어요. 오피스텔로 말씀하시면 절대 옮기시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 가격들이 좀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좀 올랐는 거고 특히나 이제 오피스텔도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제 평수가 크고 뭐 한 전용이 25평 정도 된다 그러면 아파트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체제로서의 이제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굳이 뭐 그것까지 제가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작은 평형대에 오피스텔로 가신다 그러면 저는 절대 반대하는 거고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저라면 여기는 일단 거주를 하셨으니까 거주를 이제 요건을 2년을 만족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를 전세를 주세요. 전세를 주고 광교로 뭐 오피스텔을 가시든 아파트를 가시든 전세로 들어가십시오. 전세나 아니면 뭐 월세, 반전세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하시라.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이제 향후에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많이 뜰 거예요. 그러면 뭐 직장이 다시 뭐 서울 쪽으로 올라오신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계속 있다 그러면 나중에 매도를 하시더라도 내가 주택이 없고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과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과세. 내가 만약에 5억이 올랐는데 세금으로 뭐 50%를 내면 2억 5천밖에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0년이 걸려가지고 5억이 올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2억 5천밖에 안 남았더라. 그러면 뭐 얼마 올랐습니까? 25%밖에 안 올랐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거의 뭐 100%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계속 입지 따져가면서 막 생각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뭐 입지나 아니면 뭐 어차피 뭐 서울의 동대문구와 수원 광교의 입지죠. 입지 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입지가 차이 있는데 거꾸로 가시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이 입지 따져가지고 이제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 뭐 고민하고 뭐 세금 고민하고 막 일단은 오르고 난 다음에 고민하는 게 세금입니다. 오르기 전에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를 생각하셔가지고 이동을 하셔라.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전농우성에서 수원에 있는 광교에 있는 오피스텔로 가시는 게 아니고 서울은 계속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향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시라. 그리고 지금 질문 주셨는 내용이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은아님께서는 잘못하시면 크게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 꼭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문의를 주실 때 꼭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전문가의 상담을 선행하시고 임장 활동도 꼼꼼하게 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봉우암동이에요. 네, 그 다세대 소름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동후암동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주소나 위치 알 수 있을까요? 1-103 네. 트레제빌 남산. 자, 1-103에 있는 다세대 주택 동후암동이라고 네. 하셨고, 자, 여기 지금 보유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그 3년 전에 그 건축하는 거를 네. 매입을 했어요. 아, 네네. 그러고서 2년 전에 세입자 전세를 줬습니다. 그러셨군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그럼 전문가 의견 나눠볼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겠어요. 예. 잠깐만요. 일단 여기는 그러면 시청자님은 보유하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은 있으시고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딸애한테 해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따님 명의로 돼 있다는 말이죠? 예. 따님이 혹시 뭐 거주를 하셨다거나 뭐 그런 건 없으실 거죠? 그죠? 아니, 전세 줬어요. 예, 전세를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동후암동이고 전세로 지금 이제 2년이 다 됐다는 거죠? 2년 지나고 또 연장 한 번 했어요. 연장하셨어요? 예. 얼마 올리셨어요? 5% 이하 올렸습니다. 아, 5% 이하로 올리셨습니까? 예. 아, 5% 이하로. 그러면 이제 상생 임대인 때문에 이렇게 올리셨겠네요. 예. 뭐 임대사업자를 내놓으신 건 아니고요. 예, 안 내놨어요. 예, 그러면 네,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시겠습니다. 예. 아,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혹시나 요거 안 하셨을까 봐, 놓치셨을까 봐 걱정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상생 임대인 하셨으면 일단 어쨌거나 2년은 더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제가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상생 임대인이 지금 당장 이번에 5%를 올리셨다고 해가지고 상생 임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요건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 동호암동에 있는 다세대를 매입하실 때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세를 끼고 매입했어요. 끼고 매입하셨죠? 예.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5% 이하로 올리셨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이제 직전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직전 임대차. 예.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계약 만료가 도래하죠. 예. 어차피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계약 완료가 도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5%만 올리셔야 돼요. 아, 그때 5%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5% 올리시고요. 아니 2년 지나고도 4년 하는데 5%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상생인연이 지금 시청자님은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요. 예, 저희가 그 지금 임대한 분을 네 분을 보내고서 저희가 입주하려고 하거든요. 아, 거주하시려고 그래요? 2년 후에. 2년 후에 예. 아니 뭐 거주를 하시게 되면 거주하시면 뭐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만약에 거주를 또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다음번에 계약할 때도 5% 이내만 인상을 시키셔야 돼요. 아. 그리고 나서 임대 기간이 2년이 지나고 나서 매도를 하셔야지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요까지만 할게요. 아니 한데 예. 매도할 생각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까지만 하고요. 예. 제가 이제 비과세를 혹시나 못 받을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일단 동호암동에 지금 갖고 계신데 여기는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죠. 예. 재개발 신속통합계획 추진하고 있죠. 예. 뭐 1구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밑에 3구역 있고 2구역 있고 4구역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어찌됐건 남산이 있어가지고
남산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린 건 아시죠? 예. 고도 제한이 걸려 있고 이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뭐 연구 용역을 서울시에서 맡겨가지고 지금 내년 5월이면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예. 기대가 이게 완화가 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물론 뭐 일부 완화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 시청자님은 보유를 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이전에 사셔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이전에 사셔가지고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세요. 예. 보유하시면 됩니다. 보유하시면 지금보다도 좀 가격은 더 높아 올라간다. 예. 예,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매도해가 어떡합니까, 그죠? 예. 예, 어차피 또 비과세도 받으려면 2년은 뭐 더 보유를 하시든 거주를 하시든 하셔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지금 향후 전망 이렇게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계속 보유하시라. 예. 예. 해결되셨습니까? 근데 예, 뭐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데 뭐 하라고 재개발 물어보세요? 생각하고 예. 매입하는 거거든요. 재개발 예상하고 매입하셨다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뭐 가능성을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 일단 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가격은 오릅니다. 예. 예, 오르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4246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유자금을 3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수원과 동탄 인근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여유자금이 3억 원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수원 쪽을 그리고 동탄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부동산을 눈여겨보는 게 좋은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제 수원하고 동탄하고 수원 그리고 동탄 보유 자금은 3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보유 자금이 3억. 자, 3억이라는 큰 자금을 들고 수원에다 투자를 할지 동탄에다 투자를 할지 일단 이거를 먼저 물어보셨고 만약에 할 곳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투자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과 그 두 번째로 이 상품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 상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파트가 될지 지산이 될지 오피스텔이 될지 뭐 땅이 될지 상가가 될지 등등의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일단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신 게 아니면 문자 사연을 주시는 게 만약에 최소한 1년 전이었다. 1년 전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곳은 있었는데 지금은 보실 때가 아니다. 지금은 뉴스를 뭐 많이 접하실 겁니다. 접하시면 동탄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가격이 상당히 좀 안정세가 아니고 좀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실제 현장에 가봐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특히나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팔달 쪽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들이 있어가지고 입주 물량들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통구 일대가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입주가 이제 해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영통구 일대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오를 것은 맞습니다만은 한동안은 좀 쉽지가 않다. 물량 때문에 물량의 장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원과 동탄을 지금 보기에는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또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동탄에서 갈아타고 싶어서 서울 쪽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아파트의 상담을 뭐 많이 받으셨고 또 문의도 많이 주셨지만 지금 당장 본인의 집들이 팔리지 않아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또 다른 거에 비해서 시세에 뭐 한 4억씩, 5억씩 이렇게 낮춰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금매를 내가 또 잡을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원과 동탄에다가 투자할 지역을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보유자금이 3억이다 그러시면 3억의 보유자금을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 상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여기에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두 번째로 이 주택도 여러 가지가 나뉘죠. 주택도 여러 가지가 나는데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어디서 살고 싶어 합니까? 다들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항상 1순위입니다. 무조건 내가 첫 주택이다 그러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이제 올라가지고 비싸요. 그래서 취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다세대가 있죠. 다세대가 있는데 이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가 있다는 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다세대냐 아니면 재개발이 되지 못하고 지역적 개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다세대냐 아니면 그냥 다세대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나중에 이 다세대가 아파트로 바뀌는 재개발이 가장 좋습니다. 재개발. 그런데 이 보면 이 아파트가 될 만하다고 해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런 다세대들은 또 이것도 만만치 않게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 재개발이 이제 좀 향후에 좀 시간만 조금만 더 흘러가서 노후도만 만족이 되면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로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다세대를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세 번째로 뭐 오피스텔도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상가를 찾으시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군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데 이제 좀 이런 상품들은 조금 쉬었다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보기가 힘들다. 시청자님께서는 3억을 보유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이 될 만한 다세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동탄이나 수원 쪽이 아니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은 서울밖에 안 보입니다. 솔직히 보면. 왜냐하면 서울에는 공급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만 있으시면 뭐 검색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앱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서울시의 입주 물량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2023년, 24년, 25년 물량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뭐 재개발이 많이 된다, 그건 향후의 문제입니다. 한 10년 있다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량이 없단 말입니다.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수요는 많은데 서울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인데 공급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경기 침체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상황들, 뭐 금리가 인상이 되고 긴축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만약에 해소가 조금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값이 튈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이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갈 게 보이는 게 이 다세대. 제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 서울에 있는 다세대를 가장 가운데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핵심 노른자다. 이 다세대 재개발이 될 만한 곳에 다세대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청자님께서는 저한테 반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어는 시간 관계상도 모자라고요. 제가 또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와서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또 1대1로 대면 상담 받으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영등포역 5번 출구 중앙지구대 옆에 네. 푸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네. 그 매도를 내년 7월에 할지 아니면 업무타운 개발해서 25년에 할지당요. 네. 그리고 전세가 내년 2월에 만기되는데 상생 임대인 조건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영등포 네.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그리고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 네. 지금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2년 다 되고 있어요. 2년 다 되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2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 자, 앞으로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은 건지 자세한 부분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계속해서 시청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영등포역 5번 출구 쪽이라 그러셨죠? 예. 예, 5번 출구에 뭐 상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주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푸른 오피스텔이. 아, 투룸 오피스텔요.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다고요? 네네.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일단 상업지역이네요. 네, 중앙지구대 옆에 있어요. 예, 상업지구되고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재개발은 좀 보기가 힘들고요. 아무래도 네.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일반 상가 건물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하신 게 이거를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언제 매도를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 제가 뭐 정확한 지분은 제가 적지를 못 해가지고 일단 두고요. 네. 어쨌든 여기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예, 요 일대에 맞으신 거죠? 지구대 네, 옆이라고 맞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언제 취득을 하셨습니까? 취득은 21년 7월. 2021년 7월요. 네네. 신축이에요? 네, 신축이. 신축을 그러면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분양된 거를 중간에 취득한 거예요. 아, 중간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내가 다시 매입을 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매매네요? 네네. 매매로 취득을 하셨고 네. 매매로 취득할 때 전세 낀 거는 빼고 이제 갭만으로 투자를 하신 거죠? 네, 개투자했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세입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승계네요. 네네. 승계했고 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이제 아까 상생임대인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네. 전세가 언제 그러면 끝납니까? 23년 2월요. 전세 만료가 2023년 2월에 끝난다고요? 네. 그러면 취득을 하신 게 2021년 7월이었고요. 네. 2년 23년 7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낀 거를 이제 취득을 하신 거고 만료는 23년 2월이고요. 네. 일단 승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직전 임대차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직전 임대차가 안 됩니다, 이게. 그 국토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네. 한번 그 보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쭉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거기 일단 승계를 받은 거는 상생 임대인 직전 임대차 계약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안 네. 되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가 안 돼서 다음에 다시 갱신을 하시게 되면 이제 23년 2월에 이제 다시 계약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게 이제 요때부터 2025년 2월까지가 요게 직전 임대차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2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상생 임대인의 요건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1년 6개월만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1년 6개월이 넘어가면 상생 임대인이나 아니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년 6개월로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2024년 12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해야지 상생 임대인이 되잖아요. 네네. 아, 그런데 그것도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년 6개월이 지나서 계약을 할 때가 상생 임대인 요건이 되는데 어쨌든 선생님은 요건이 안 됩니다. 아, 여러모로 봐도 안 된다. 예, 지금 안 되세요. 그래서 일단 상생 임대인은 기대를 좀 접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도 아니고 국세청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본인께서.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안 되는 게 확실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선생님이 사셨을 때 가격과 지금 현재 주변 상황을 알아보셨을 때 가격이 좀 어떤가요? 조금 올랐어요. 좀 올랐어요? 네. 얼마나 올랐는가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그때 갭이 3천원인데요. 예. 지금은 갭으로 한 6천만 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갭 3천이었는데 지금 이제 갭 6천이에요. 네. 이 오피스텔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나가죠. 4.6%. 네. 예, 일반 주택보다 취득세가 높죠. 네. 예, 그런 거 다 계산하셨어요? 네네. 예, 어쨌든 6천만 원 올랐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6천만 원 올랐는데 기분은 좋은데 일단은 뭐 상생 임대인도 안 되고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뭐 재개발이 된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네. 일단 우리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려 그러면 일단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상품군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기에 좀 쉽지는 않겠다. 네. 저라면 지금이라도 매도 계획을 좀 세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 저기 23년도 적당할 때 봐서 매도한 게 낫다는 예, 뜻이죠? 예. 지금부터 네. 물건을 좀 내놓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네. 매도를 하십시오. 매도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매도하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매도를 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중이 남을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자금이 생기죠. 이 자금이 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내년쯤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년에 네. 재개발이 될 만한 곳 있죠. 네. 재개발 예정지, 네. 예정지에다가 그것도 서울만 보셔야 돼요. 지금 다른 네. 데 볼 때가 아닙니다. 네. 서울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 있죠. 네네. 여기를 보시고 꼭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시청자님이 2년 전에 3천만 원 넣고 6천만 원 받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안겨줄 거예요. 네네.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매도하시고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럼 매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예, 그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도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고요. 또 다른 매수 계획 세우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2403번님의 문자네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적어주지 않으셔서 확실하게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자, 역삼동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역삼동을 물어보셨습니다. 역삼동. 자, 여기가 뭐 강남이죠. 역삼동이 있고요. 강남역, 선릉역, 한티역, 뭐 그리고 역삼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지역인데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여기 역삼 프루지오라든지 레미안 아파트라든지 전부 다 이제 재건축으로 다 들어왔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래쪽에 뭐 삼성 타워 팰리스 뭐 등등. 일단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뭐 보통 30억 넘어가죠. 30억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역삼동에 있는 우리 빌라라고 하셨습니다. 빌라, 투룸 빌라라고 하셨죠. 투룸 빌라를 가지고 계신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역삼동도 예전에 이 재건축이나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여기도 이제 개발이 된다, 아파트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조금 다운이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모아타운 진행한다고 굉장히 좀 또 개발 압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께서 모아타운이 추진이 되는 곳에 다세대를 보유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외의 지역에 보유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곳에다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또 입지가 좋은 곳에다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테라노나 아니면 이 대로변에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여기가 상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만약에 보유를 하실 예정인 분들도 말씀드리겠는데 절대 보유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뭐 재개발이 돼서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가가 계속해서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그냥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우리가 투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안쪽 부분 있죠. 안쪽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역삼동은 지금 당장에 재개발이 딱 진행되기에는 노후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신축 건물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도 이제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는 곳이 있고요. 모아타운 뭐 될지 안 될지는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서울시의 핵심 지역에 주택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방의 아파트들도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의 입장은 기존은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공급을 이제 많이 늘려주겠다. 서울에도 핵심지에다가 많이 늘려주겠다. 그래야지 이제 주택 가격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늘려주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모아타운이 진행되면 조만간 좋은 소식은 있지 않겠나. 굿뉴스가 나오지는 않겠나. 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항상 주의를 하시되 결국에는 서울 강남의 핵심 입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는데 지금 당장 투자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라고 마음을 드신다면 여기는 무조건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물건이 모아타운에
위치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역삼동 일대에는 분명히 보유하시면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가격이 많이 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뭐 사과나무 하나 심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하시면 분명히 어느 날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786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2주택 상황입니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자녀 명의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주택자이신데요. 명의를 바꿔서 자녀 명의로 이렇게 지금 투자를 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처가 아니라 투자해도 괜찮은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청자님 질문을 딱 들으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투자는 많이 하고 싶어 하신다. 근데 이제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리고 지금 1억 5천만 원의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은 만약에 내가 서울 지역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될 때입니다. 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경기가 굉장히 하방 압력이 높은데 계속해서 긴축을 가겠다. 긴축을 간다는 거는 금리는 올리고 대출은 실행을 해주지 않고 낮추겠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긴축, 그러니까 현금을 머니를 다 빨아당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그렇습니다. 가격이 오르려면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수가 있기만 한다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줘야 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서 다 빨아당겨 버리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받아줄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안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위기만 있고 침체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항상 자본주의 역사는 침체와 상승을, 호황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있으면 경기에 또 호황도 올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빨리 이루어질 거냐, 천천히 이루어질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기가 화랑이 됐었습니다. 뭐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여타 다른 자산 시장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짧게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침체도 이렇게 빨리 긴축을 많이 땡기려고 하기 때문에, 긴축을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침체가 단기간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오게 되면 밑에 있는 자영업자들부터 시작해서 바닥에 있는 경기가, 우리 실물 경기가 먼저 박살이 나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나라의 세수도 안 거치게 되고 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건 우리 정부가 바라는 일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자본주의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순간이 오면 이 긴축에서 다시 확대로 올 때가 된다. 확대로 오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 확대로 되는 상황이 오면 다시 돈을 시중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 풀어주게 되면 당연히 금리는 또 내려가게 되고 긴축으로 대출도 당연히 실행을 더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면 이 긴축에서 확대로 가서 경기가 올라올 것인데, 이 올라오는 이 경기 때에 과연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또 어제 보니까 어제 가격보다 오늘 가격이 더 높아 버리는데, 어제 샀으면 저 가격인데, 그러면 우리 또 이게 확대되는 경기 확장 구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다가 떨어지면 사자, 이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 경기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확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을 보라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서울입니다. 서울 지역만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은 공급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공급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서울에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같은 경기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가격이 오를 건데 가장 먼저 뛰는 곳이 바로 서울이 될 거다. 1번이 서울이 될 거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이 1억 5천의 자금을 가지고 자녀분 명의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는데 어딘가를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1억 5천을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다시 바꿔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도 굉장히 투자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재개발이 예정될 수 있는,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은 단기간에 공급을 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재개발 구역들을 막 지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이 된다면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서울 전체가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구역들로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구 지정된 곳들로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분명히 이런 상황이 옵니다. 재개발도 입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순간이 옵니다. 입지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좋은 곳들은 뭐 서울의 중심부가 되겠죠. 뭐 용산을 비롯해서 마포가 될 것이고 뭐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강남에는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특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제외를 하고 이렇게 순위가 나올 것인데 이 강북 쪽보다는 강남 쪽이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 마포 여기는 재개발 예정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개발될지 안 될지 결정을 이제 확실하게 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가격들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1억 5천을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1억 5천 원 투자하기에는 재개발이 향후에 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지금 보기에 눈여겨보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강남입니다. 강남 쪽에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인데 동작구에 여기 보시면 상도초등학교가 있고요. 바로 옆에 이 상도 14구역이라고 있습니다. 14구역이 있고 여기 바로 아래에 보면 지금 현재 상도 15구역이라고 해서 15구역 지금 신속통합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도 14구역은 신속통합계획 후보지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또 서울에서 요즘 가장 핫하게 추진 중인 모아타운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장승백 2역 쪽에 지금 지주택으로 해가지고 상도 스타리움이라고 해서 자이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펜스를 쳐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상도초등학교 뒤쪽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푸르지오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즘에 역세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 사업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재개발에서는 역세권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500m 반경, 여기서부터 500m 반경 이 안에 재개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세권 재개발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세권 안에 뭐 300m 이내에는 뭐 거의 뭐 한 700%까지 용적률을 주도록 완화가 되었고요. 500%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용적률을 쌓으면 한 250% 정도까지 쌓을 수가 있는데 배에서 뭐 1.5배까지도 이렇게 추가로 용적률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물론 거기에서 반은 임대로 가져갑니다. 그거는 원가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요. 시에다가 매도를 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 150% 이상이 들어오는 용적률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지금 다른 구역들에 다른 재개발 지역들에 추진하는 데를 보면 다들 신속통합이나 뭐 공공재개발이나 아니면 뭐 등등의 재개발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권리산정 기준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 우리는 장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신축을 많이 원하잖아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취득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역세권 재개발은 권리산정 기준율이 구역 지정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바로 위에 노량진이고 여의도고 용산이고 오른쪽으로 강남이고 7호선이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더 상세한 고민이 상담이 필요하다 이러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세미나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세미나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일정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1시에 저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에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강사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투자할지 모르겠다 이러면 다 오십시오. 다 오셔가지고 설명 좀 들으시고 제대로 된 투자 이제 좀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꼭 연락 주셔가지고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